서울의 한 조용한 사찰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만장자로 성공한 한 남성이 아내의 49제를 치르기 위해 절을 찾았다가 뜻밖에도 자신이 잊고 지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인데요. 세월이 흘러 완전히 끊긴 줄 알았던 가족의 인연이 이곳에서 다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재회도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가 지나온 세월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죠. 과연 이들의 사연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0대 시절, 최병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가 차려놓은 작은 회사는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 김혜진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오실 거예요? 혜진이 물었던 그날 밤, 병국은 피곤에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봐.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제대로 된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말다툼이 잦아졌고 대화 대신 침묵이 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5살 배기 딸 서연이 잠든 후에야 혜진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병국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놀라움보다는 체념이 먼저 느껴졌죠. 어쩌면 둘 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결혼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서연이는 내가 데리고 미국으로 갈 거예요. 언니가 거기 있으니까. 병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업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다리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혜진은 서연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병국은 홀로 남겨졌죠. 그는 처음엔 딸에게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걸었지만 혜진이 그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서연에게 혼란을 주지 마세요. 새 생활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에는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병국은 일에 더욱 몰두했어요. 그것만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병국의 사업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그는 어느새 업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 되었어요. 돈과 명예, 권력을 모두 얻었지만 가슴 한구석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딸 서연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그러다 45살이 되던 해, 그는 이미숙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는 병국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병국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얼마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면 되니까요. 이미숙의 말에 병국은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들 진우와 딸 수진이 태어났어요. 병국은 이번에는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 서연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국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긴 할까? 그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병국의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첫 번째 가족을 희생한 것.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병국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연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요. 진우와 수지는 어느새 훌쩍 자라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고 수지는 예술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만의 갤러리를 꿈꿨습니다. 병국은 그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서연의 모습도 보고 싶었죠.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병국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최병국은 60을 훌쩍 넘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일궈낸 기업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대기업으로 성장했죠.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가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마지막 미팅 스케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병국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고맙네. 오늘 일정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야겠어. 이제 병국은 사업의 대부분을 아들 진우에게 맡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 노력했어요. 이미숙과의 결혼 생활은 그에게 안정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죠. 그녀의 따뜻한 성품은 병국의 냉정했던 마음을 녹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이미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내고 싶었어. 병국은 이미숙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아들 진우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고, 딸 수지는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갤러리를 열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미숙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했고 병원 검진 결과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나는 행복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이미숙이 병국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병국은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어요. 이미숙의 투병 생활은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병국은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고 치료에 온 정성을 쏟았지만 암은 빠르게 진행되었죠. 진우와 수진도 어머니 곁을 지키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 어머니는 항상 우리 모두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녀를 위해 해줄 차례야. 병국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미숙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병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병국은 겉으로는 강인한 모습을 보였지만 밤이면 홀로 눈물을 흘렸죠. 당신 없는 세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 그는 이미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병국의 귀에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뿐이었죠. 이미숙의 부재는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았어요. 특히 수지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만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진우는 겉으로는 강인한 척했지만 그 역시 어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의 49제는 어떻게 할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진우가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다니던 절이 있었지. 거기서 하면 좋겠구나. 병국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어요. 이미숙은 생전에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속의 절을 찾아 마음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병국은 아내를 위해 유명한 사찰에서 49제를 지내기로 결정했죠.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은 함께 절을 찾았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보이는 고즈넉한 사찰은 마치 세속과 동떨어진 평화로운 세계 같았어요. 병국은 이미숙이 왜 이곳을 좋아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기 주지 스님이 오시네요. 수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연세 지긋한 스님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최 회장님이시죠? 저는 이곳의 주지 박선배입니다. 부인을 위한 49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생전에 이 절을 많이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미숙 보살님은 자주 찾아오셔서 불경을 공부하셨죠. 참 독실한 불자셨습니다. 병국은 스님의 말에 새삼 아내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의 삶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49제는 엄숙하고 정성스럽게 진행되었어요.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법당을 채웠고 향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병국은 마음속으로 아내의 극락왕생을 빌었죠.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찾길 바라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병국은 문득 한비군이 스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연불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병국은 잠시 그 비구니를 바라보다가 다시 의식에 집중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얼굴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병국은 의식이 끝나길 기다리며 그 비구니의 모습을 계속해서 눈으로 좇았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최병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비구니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스님들과 함께 법당 안쪽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병국은 주지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방금 염불하시던 비구니 스님 중에 혹시 젊은 분이 계셨는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선배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혜연 스님 말씀이신가 보네요. 이 절에서 10년 넘게 수행 중이신 분입니다. 왜 물으시죠? 아니, 뭔가 낯이 익어서요. 병국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주지 스님의 눈길이 잠시 병국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시 따로 이야기해보고 싶으시다면 저녁 예불 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진우와 수지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 너희는 먼저 내려가 있거라. 나는 조금 있다 내려갈게. 두 남매는 의아해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에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병국은 사찰 마당 벤치에 앉아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서연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눈빛은 저녁 예불이 끝나고 주지 스님이 병국을 찾아왔습니다. 혜연 스님께서 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병국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지 스님을 따라 조용한 다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비구니 한 명이 등을 돌린 채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병국과 마주했어요. 그 순간 병국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머리카락은 없어졌고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틀림없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그의 첫째 딸, 3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였죠.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병국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기쁨, 슬픔, 죄책감, 당혹감.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죠. 서연아, 정말 너구나. 혜연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병국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이제 혜연입니다. 법명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병국은 앞으로 다가가 딸을 껴안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거리감 있는 태도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내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죠. 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어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녹차입니다. 병국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딸과 이렇게 마주 앉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는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아이였던 그녀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니? 병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연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평범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고 대학은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후에는 상담사로 일했죠. 그랬구나.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그리고 출가까지. 혜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보여준 첫 번째 감정의 흔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라고요. 병국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혜진이 그런 말을 남겼다니. 그는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신문에도 자주 나오시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바로 정보가 나오니까요. 병국은 서연이 자신을 찾아왔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났니? 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무슨 뜻이니? 병국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나오시는 걸 봤죠. 옆에는 한 여성분과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어요. 병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기억해냈어요. 약 20년 전 가족과 함께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했던 날. 그날 서연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니. 그래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구나. 병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는 이미 새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도 이미 미국에서의 삶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병국은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본 후 저는 더 이상 세속에서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새 가정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병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출가를 결심했다니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까요? 그는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그런 마음이었을 줄은. 혜연은 손을 들어 병국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이미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인연은 그렇게 흘러갔고 저는 지금의 삶의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병국은 그제야 딸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초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병국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보다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어요. 저는 이미 세속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제 가족은 이제 부처님과 이곳의 스님들이에요. 아버지도 새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최병국은 혜연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 담긴 결연함은 그에게 더 이상의 여지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병국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만날 수 있을까? 병국이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혜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미숙 어머님의 49제를 위해 이곳을 찾아오셨으니 그 기간 동안은 뵐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를 기대하진 마세요. 병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죠. 고맙다, 서연아. 아니, 혜연 스님. 두 사람의 만남이 끝나고 병국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찰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났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자책뿐이었죠. 숙소로 돌아온 병국을 진우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병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이들에게 모두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사실 아버지에게는 너희보다 먼저 태어난 딸이 한 명 더 있었단다. 진우와 수진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이었지. 이름은 서연이라고. 너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 아버지는 한 번 이혼을 했었어. 병국은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럼 그 누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국은 쓰라린 미소를 지었어요. 방금 만났단다. 바로 이 절에서. 혜연 스님이 바로 너희 누나였어.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병국은 서연이 미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을 찾아 한국에 왔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새 가정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출가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어요. 말을 마치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다가와 병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진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럼 그 스님이 제 친누나라는 거네요? 그렇단다. 너희보다 10년은 더 많을 거야. 병국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병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도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아팠단다. 아버지의 실패한 과거니까. 그리고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언니를 만나보고 싶어요. 병국은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하지만 그녀는 이제 스님이고 우리와의 인연을 끊으려 한단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진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한다, 진우야. 너무 갑작스러웠지. 병국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생각해보렴. 그날 밤 병국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서연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녀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 첫 번째 생일에 불었던 촛불, 그리고 이혼 후 그녀를 떠나보냈던 가슴 아픈 순간까지.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었더라면, 후회는 이제 와서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과거의 선택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함께 아침 공양에 참석했습니다. 병국은 혜연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 후 수진이 주지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혜연 스님을 뵐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이 동생입니다. 박선배 스님은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연 스님은 오늘 새벽부터 무건 수행 중이십니다. 내일쯤 뵐 수 있을 겁니다. 수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듯했고 병국은 복잡한 심정으로 사찰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혜연 스님께서 전해달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병국은 놀란 눈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단정한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께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편지를 보내왔다는 것, 그리고 그 편지들을 어머니가 모두 숨겨두었다는 사실도요. 병국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연이 태어난 후 처음 몇 년간 꾸준히 편지를 보냈지만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그 편지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 아버지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본 후에도 마음을 열 수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죠. 병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이 그런 식으로 편지를 숨기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는 혜진을 탓할 수 없었어요. 그녀도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도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방식대로 아픔을 견디며 살아왔을 뿐이니까요. 내일 조금 시간을 내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도 만나고 싶네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혜연이라는 이름 대신 서연이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병국은 그 작은 변화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국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일 너희 누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최병국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흰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자리 잡은 머리,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 자신이 마지막으로 어린 서연을 안았던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수진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수진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오늘 만남을 위해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만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병국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대하면 돼. 서연이도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한단다. 진우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인 듯 했어요. 아침 식사 중에도 그는 말이 없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병국은 그런 아들을 이해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복 누나의 존재는 그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진우야, 억지로 마음을 열 필요는 없다. 내 속도대로 천천히 받아들이렴. 병국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사실 좀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이복 누나가 생겼다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스님이라는 것도. 이해한다, 아들아.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단다. 가족들은 함께 사찰로 향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주지 스님이 그들을 맞이하여 조용한 정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이미 혜연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병국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아, 아니 혜연 스님, 어제 편지 고마웠어. 괜찮습니다. 혜연은 시선을 돌려 수진과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이분들이, 네, 내 아들 진우와 딸 수진이란다.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언니. 혜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언니라고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반갑습니다, 수진 씨. 진우는 여전히 뒤에 서 있었어요. 병국이 그를 불러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쪽은 내 아들 진우란다. 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람은 조용한 정원의 벤치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지만 수진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사로 일하다 보니 인간의 고통이 대부분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처음부터 출가할 생각이었나요? 병국이 물었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교 공부를 하러 한국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만난 후 마음이 크게 흔들렸죠. 병국의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나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셨으니까요. 저는 그저 상처뿐인 과거를 들고 나타나 아버지의 새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혜연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어요. 스님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언니, 아버지는 항상 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저희에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가끔 홀로 계실 때 먼 곳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혜연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었어요. 정말요? 병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다, 서연아. 나는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 너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혜진이 모든 연락을 거부했고 결국 나는 너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사실은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내 아버지는 사업에는 천재였지라며 웃으시곤 했거든요. 병국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그렇게 기억했다니. 그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진우는 여전히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경계를 풀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럼 스님은 계속 이 절에 계실 건가요?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이미 출가를 결심했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속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병국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딸이 자신과 함께 살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가끔은 만날 수 있겠지? 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그럼 저도 언니를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혜연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자주는 안 돼요. 저에게도 수행이 있으니까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병국은 서서히 딸의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혜연 스님으로 남겠지만 적어도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점심 공양 시간이 다가오자 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병국과 수지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누나. 혜연의 눈이 잠시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진우 씨. 다음에 만나요. 혜연이 떠난 후 병국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생각보다 잘 된 것 같구나. 수지는 활짝 웃었습니다. 네, 언니가 처음보다 훨씬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다음에는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진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누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병국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맙다, 진우야. 서연이도 너희와 더 가까워지고 싶을 거야. 그들은 사찰을 나오면서 한결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서연은 혜연 스님으로서의 삶을 계속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는 않을 것이었어요.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병국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도 절에 올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병국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자. 서연이도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49제가 끝날 때까지 머물며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도록 하자. 이미숙의 49제가 진행되는 동안 최병국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절을 찾았습니다. 매일 의식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틈틈이 혜연과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편안해져 갔죠. 특히 수지는 적극적으로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이건 제가 갤러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집이에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책을 혜연에게 건넸어요. 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스님들은 보통 개인 소유물을 많이 갖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 예술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잖아요. 명상의 도구로 생각해 주세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수진의 따뜻한 마음씨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군요. 이미숙 어머님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셨나요? 수진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연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네,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죠.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군요. 아버지가 그런 분을 만나서 다행이었네요. 한편 진우도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혜연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점차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누나, 아니,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날 진우가 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무엇인가요, 진우 씨?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진우는 혜연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혜연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달랐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신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병국과 혜연의 관계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국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49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병국은 용기를 내어 혜연에게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청했습니다. 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사찰 뒤편의 작은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멀리 산과 들판이 한눈에 보였죠. 서연아, 아니 혜연 스님. 병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도 될까? 혜연은 침묵으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사실 내가 내 어머니와 이혼한 후에도 너를 찾지 않은 게 아니란다. 처음 몇 년간은 계속해서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걸어보고 심지어 미국으로 찾아가기도 했어. 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병국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혜진이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 나를 너무 미워했으니까.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가정을 소홀히 했으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너를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찾을 용기가 없었던 거야. 무슨 뜻이세요? 혜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커가면서 날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원망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랬단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한다고 서연이가 날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 병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미숙을 만나고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내가 있었단다. 진우와 수진이 자랄 때도 문득문득 서연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혜연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병국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내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어 한국까지 왔을 텐데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병국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버지로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을 통해 세속의 감정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그녀도 인간적인 감정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저도 사실은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있었으니까요. 놀이터에 데려가 주시던 모습, 어깨에 태워주시던 모습.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 아버지는 왜 오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편지들을 읽었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병국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서연아,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행복해 보이는 새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고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저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병국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널 알아보지 못했다니. 널 바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라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병국이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원망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찾아온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비록 그들은 예전처럼 함께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와도 될까? 병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진우와 수진도 함께요. 그들은 제가 몰랐던 가족이니까요.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는 채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확실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미숙의 49제가 모두 끝나고 최병국과 그의 가족들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국의 마음은 여전히 절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혜연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그는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도 컸습니다. 아버지, 짐은 다 챙기셨어요? 수진이 병국의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병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거의 다 했단다. 수진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언니와 헤어지기 아쉬우신 것 같네요. 그렇구나. 3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막 찾았다고 생각하니 떠나는 게 쉽지 않구나. 수진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언니도 저희가 자주 찾아와도 된다고 하셨고. 병국은 딸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때 진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며칠 전보다 한결 밝아 보였어요. 아버지, 혜연 누나가 찾아오셨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병국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연이 직접 숙소를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어요. 혜연은 고요히 서서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혜연 스님, 여기까지 와주다니 고맙구나. 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것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병국에게 건넸어요. 병국이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셨던 편지들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죠. 병국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된 편지였지만 봉투는 마치 어제 보낸 것처럼 깨끗했어요. 혜진이 그 모든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었죠. 이걸 왜 나에게? 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니 아버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해서요. 병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그때 수진과 진우도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혜연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혜연이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수진 씨, 진우 씨, 잘 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뻐요. 서울에 올라가면 제 갤러리 오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꼭 와주실 거죠? 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가능하면 그러겠습니다. 진우도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간 어색해 보였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누나, 저도 회사 일이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자주 찾아뵐게요. 누나의 지혜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혜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묘한 가족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예불이 있어서요. 병국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건강히 지내거라. 우리도 곧 다시 찾아올게. 혜연이 떠난 후 병국과 두 자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숙소를 나서기 전 병국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딸을 다시 만났고 오랜 세월 품어온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볼까요? 수진이 병국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병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겼어요. 딸을 찾고 그녀와 화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무언가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게 혜연 누나 때문이었을까요? 병국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내 어머니는 항상 내 마음속 빈자리를 알고 계셨으니까. 어쩌면 떠나기 전에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으셨을지도 몰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다운 생각이셨네요. 항상 자신보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으니까. 병국은 이미숙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준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셨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혜연 누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든 과거가 있었는데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병국은 진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서연이는 정말 강한 아이였어. 어쩌면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겠구나.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요. 갤러리 일이 잘 풀리면 언니에게 명상도 배우고 싶어요. 병국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차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병국의 마음은 여전히 절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는 문득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이제 그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비록 서연은 출가하여 혜연 스님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들 사이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혜연 언니 생신이라고 하셨죠? 수진이 문득 물었어요. 병국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니? 네, 어제 따로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스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병국은 두 자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이 서연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어요. 이제 그의 가족은 더 커지고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이미수가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병국은 마음속으로 두 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달렸고 병국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최병국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진우는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었고 수지는 갤러리 오픈 준비로 바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각자 혜연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와 작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사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단풍이 절정에 달한 나무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고 낙엽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병국은 이 풍경 속에서 묘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주지스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병국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스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혜연 스님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요즘은 초심자들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일을 맡고 계시지요. 병국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군요. 저에게 딸이 스님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주지 스님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병국을 바라보았어요. 인연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합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병국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과 혜진 그리고 서연의 인연.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을 테니까요. 혜연 스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작은 암자에서 수행 중이십니다. 해질녘에 돌아오실 겁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병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절 주변을 거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산의 정취를 느끼며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문득 그는 서연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고요함과 평화가 있었으니까요. 해가 서서히 산 아래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병국은 멀리서 혜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병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연은 그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버지, 오셨군요. 병국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은 더욱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내면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약속대로 왔단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연은 요즘 맡고 있는 불경 강의에 대해, 새로 받은 제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병국은 진우와 수진의 근황, 그리고 자신이 최근에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니 놀랍네요. 혜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국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았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그동안 놓친 것들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싶어서 말이야. 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병국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물어봐도 될까? 넌 정말 여기서의 삶에 후회가 없니? 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처음에는 세속에 대한 미련이 없지 않았어요. 특히 가족에 대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어요. 병국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딸이 자신과 함께 평범한 가족으로 살지는 않겠지만 그녀가 자신의 길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혜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진우, 수진도 만났으니 제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더 이상 미해결된 인연이 없으니까요. 병국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단다. 비록 우리가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산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들의 가슴 속 따뜻해진 감정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진우와 수진이 보낸 거란다. 병국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와 편지 두 통을 꺼냈어요. 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각 불상이 들어있었어요. 진우가 특별히 주문한 거란다. 100년 된 삼번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더구나. 혜연은 불상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진우 씨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이어서 그녀는 수진의 편지를 열었어요. 편지와 함께 갤러리 오픈 초대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 다음 달에 갤러리를 오픈한단다. 내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능하면 가보고 싶네요. 수진 씨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느껴졌거든요. 병국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이 이복 동생들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서연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나무 구슬로 만들어진 단순한 염주 팔찌였어요.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 구슬 하나하나에 기도를 담았어요. 아버지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병국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받아 손목에 둘렀어요. 정말 고맙구나, 서연아. 이건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거야.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산사의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국은 아쉽게도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어요. 이제 가봐야겠구나. 다음에 또 올게.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사람은 절 입구까지 함께 걸었어요. 헤어지기 전 병국은 문득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인연은 끝나지 않았던 거구나. 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버지.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단지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죠. 병국은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서연이가 아니었고 그도 더 이상 젊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들 사이의 인연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봐요, 아버지. 그래, 다음에 보자. 병국은 산을 내려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그의 인생에 다시 찾아온 희망의 빛 같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어요.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을 되새기며 병국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우와 수진 그리고 비록 멀리 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하는 서연이 있었으니까요. 하늘에서 별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혜진과 이미숙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국은 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다시 이어진 인연.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완성해준 소중한 조각들이었으니까요. 밤하늘 아래 병국은 새로운 출발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후회 대신 희망이, 상처 대신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인연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깨달음과 함께 그는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